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림기사 그리고 산림산업기사 조리막 부분을 같이 공부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령님과 일령님 있죠. 먼저 동령님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령님은 말 그대로 같은 연령을 가진 산림이 동령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의 임지 특성상 이 같은 연령을 가진 산림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개체목의 수령 범위가 20, 평균 임령의 20% 이내일 때 동령님으로 간주하고요. 이 동령님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조림이나 육림 작업, 축척 조사, 수확 등이 일령님에 비해서 간단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풀백이라든가 어린 나무 가꾸기, 숲 가꾸기, 더 나아가서 잎목 수확까지 작업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일령님에 비해서. 이제 침엽수를 목재 생산림으로 관리 경영 시 일령님에 비하여 단위 면적 땅 더 많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다. 이제 침엽수는 수관이 화렵수에 비해서 좁죠. 그래서 이 침엽수는 단위 면적 땅 나무가 더 많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령님에 비해서 더 많은 목재를 수확할 수 있겠죠. 일령님은 이제 아무래도 작은 나무가 있고 큰 나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령님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목재 수확량이 더 적다. 그 다음에 생산되는 원목의 질이 우량하며 규격이 고르다. 아무래도 이제 같은 연령을 가지기 때문에 일령님에 비해서 목재의 질이 우량하고 규격도 고르다. 그다음 일령님을 한번 볼까요? 일령님이라는 것은 인분을 구성하는 개체목의 나이가 서로 다른 인분이 일령님이 되겠죠. 이 일령님의 장점, 일령님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여 소규모 임업 경영에 적합하다. 이제 일령님은 쉽게 얘기하면 나이가 많은 나무도 있고 어린 나무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큰 나무는 벌목을 해서 팔았을 시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겠죠. 계속적인. 그러나 소규모에 적용되지 대규모는 불편하겠죠. 임지를 아무래도 일령님은 택벌 작업을 통해서 벌채 수확이 가능한데 이 택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량 생산은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임업 경영에 적합하다. 택벌 작업으로 성숙목을 벌채함으로 개벌 작업에 비해서 산림의 순회 시기가 빠르다. 따라서 순회 시마다 형질 불량 목 고사목을 벌채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경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산이 있어요. 일령님이라 할게요. 일령님이고, 여기는 동령님이라 할게요. 일령님은 말대로 큰 나무가 있고 아래 작은 나무도 있겠죠. 동령님은 이제 같은 나이대니까 전부 큰 나무로 할게요. 네. 그러면 보시면 아까 보시면 이 성숙목을 벌채함으로 개별 작업을 위해 산림의 순회 시기가 빠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벌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나무만 벌채예요? 성숭목만 벌채하겠죠. 이 성숭목만. 그러면 성숭목만 벌채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벌채하고 돌아오는 시기가 어때요? 상대적으로 이 동령님에 비해서 빠르다 이겁니다. 동령님은 전체를 다 벌채해야 되겠죠. 성숭목이기 때문에 이 개벌 작업을 통해서 전체를 벌채해야 되기 때문에 개벌 작업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벌채하는 거하고 성숭목을 하나하나씩 벌채하는 거 어떤 게 더 빠르겠어요? 이 일령님이 더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림의 순회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형질 불량목이나 아니면은 고사목 또는 좋지 않는 나무를 중간중간에 벌채하기 때문에 관리가 더 용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벌채를 할 수 있다. 목재 가격이 그때그때마다 틀려요. 지금 뭐 톤당 뭐 7만원 굉장히 싸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15만원까지 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재 가격이 적을 때는 좀 키우다고 가격이 좀 올라갔다 하면 벌채를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령님 같은 경우는 모수에 의해 천연갱신이 이루어지며 모수에 의하여 치수가 보호받고 있으므로 동령님에 비해 피해가 적다. 이령님 같은 경우는 이게 모수죠. 이게 모수. 모수에 의해서 여기서 씨가 달려 떨어져요. 그러면 씨가 떨어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치수가 성장하겠죠. 그러면 이 어린 나무들이 이 모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보호. 바람이라던가 햇빛이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 인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치수가 잘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치수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 이 모수를 벌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동령님에 비해 피해가 적다. 그 다음에 갱신의 실패 확률도 훨씬 더 적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요 그래프는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확인합니다. 본수예요. 본수. 이건 흉고직경이고, 이 동령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느 한 구간이 굉장히 많고, 이령님은 어때요? 흉고직경이 적을 때는 많고 흉고직경이 크면 클수록 본수는 적어진다 이거죠. 네. 이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정규 분포 모델로 해요. 정규 분포 모델로 한다. 이런 그림을. 그 다음에 동령님과 이령님의 차이점. 먼저 임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풀림 볼관. 멀리서 어떤 산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 동령님 같은 경우는 같은 나이대를 형성하고 있겠죠. 그래서 균일하고 얇은 임관층을 보인다 이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같은 나이대를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균일하고 얇은 임관층. 반면에 이령님 어때요? 큰 나무도 있고 적은 나무도 있기 때문에 좀 두텁게 보여요. 빡빡하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불규칙하고 두터운 임관층을 보인다. 바람에는 동령님은 약하지만 이령님은 강하겠죠. 큰 나무가 아무래도 어린 나무를 보여주기 때문에. 작은 나무는 갱신할 때 필요 없어요. 제거가 되지만. 그러나 이령님 같은 경우는 이 성숙목을 벌채하고 이 작은 나무는 계속해서 키워서 미래목으로 생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갱신은 이 개벌 작업을 통해서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 이령님 같은 경우 윤벌기 전체에 걸쳐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갱신이 여기는 한 번 전체 벌채해서 나무 한 번에 심어버려요. 빨리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령님 같은 경우는 이 모수가 보호하고 있고 그 아래에 치수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윤벌기 전체 기간 동안에 서서히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력은 아무래도 한 번에 벌채가 되니까 임지가 노출되니까 임지는 안 좋아지겠죠. 그러나 이령님 같은 경우는 모수가 보호하고 있어서 지력, 땅이 노출되지 않아서 지력이 보호가 되겠습니다. 입지 정비는 쉽겠죠. 그러나 이령님은 어렵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나무만 벌채해서 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무에 피해가 가고 또 복잡하겠죠. 아무래도 작업로 내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거는 작업로 내서 벌채에서 한 번에 빼니까 입지 정비는 쉽겠죠. 동령님은 산불이나 각종 피해로부터 위험해요. 그러나 이령님은 산불이나 병해충의 위험이 적습니다. 임상유기물은 개벌 작업을 통해서 한 번에 많은 임상유기물, 나무죠, 얻을 수 있고, 이 이령님 같은 경우는 택벌 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무를 얻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령님을 통해서 갱신된 적은 없죠. 누가 미쳤다고 이령님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한 번에 싹 벌채해서. 나무 목상들도 돈이 안 되잖아요. 나무 하나하나 벌채하려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벌 작업을 통해서 갱신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교림과 외림. 이 교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로 종자, 밑줄을 쳐주세요. 종자로 양성된 묘목으로 이루어지며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과 같이 키가 큰 목재를 가공해서 이용하고자 만든 숲. 뭐다 이게? 교림. 키가 큰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숲이 교림이다. 반대로 외림. 외림은 웅이나 맹화로 형성되며 아카시, 오리, 쌀이와 같이 줄기를 끊어 연료제나 펄프 용제를 생산하기 위해 조성한 숲. 이 연료제나 펄프 용제 밑줄을 좀 쳐주세요.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교림과 외림이 안 보이네. 동일 임지에 조성되었을 때는 뭐다? 중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상층에는 교림 작업을 하고 하층에는 외림 작업이 진행된다. 밑줄을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중림이면 큰 나무는 어때요? 상층 잎목을 형성되겠고 아래 작은 잎목은 하층을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침엽수는 뭐다? 교림이고, 침엽수는 일반적으로 교림이고 화렵수는 외림을 형성한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 주셔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참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서 벌채를 이렇게 해요. 여기서 지금 우미나 맹화를 통해서 새로운 맹화가 나와서 형성된 것. 보통 이제 참나무에서 많이 이 표고목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미나 맹화라고 하기도 하죠. 천연님과 인공님. 천연님은 자연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숲, 천연님이죠. 원시림과 천연님으로 구분한다. 군락 구조를 수직적으로 볼 때 특유의 계층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원시림은 산림이 산불, 해충, 병의 피해를 받은 적이 없는 산림을 말하며 천여림. 원시림은 산림, 해충, 병의 피해를 받은 적이 없는 산림. 천연님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조림한 사실이 없으나 어느 정도 인위적인 간섭을 받아온 산림으로 자연림으로 불리우며 원시림만큼 그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 인공림은 벌채, 산불 등의 원인으로 제거 또는 파괴된 전인분의 적재, 인공조림 또는 천연갱신의 방법으로 조성된 산림. 거의 천연님은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남부 지역에 좀 천연님이 형성되어 있고 거의 인공림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천연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인공림이고 산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편백, 화백나무밖에 없어요. 온 산이. 저 일본 가서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식생구조가 이렇게 간단할까. 다 벌채하고 돈이 되는 편백이나 아니면은 삼나무 이런 걸 심다 보니까 굉장히 숲이 단조로워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식생들을 통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데 식생 구조가 너무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동식물들도 그리고 그 숲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도 굉장히 단순하게 변해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벌채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이 이제 뭐 편백 위주로 많이 심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림과 보완림. 경제림이라고 하는 것은 목재나 수피, 잎, 수지 등의 물질 생산을 위하여 경영되는 산림.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나무를 판다거나 수피를 베낀다거나 잎을 따서 판다거나 가지를 따서 판다 여러가지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하는 산림이 뭐다 경제림이고, 보완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비생산적인 간접이익, 예를 들면 토석이나 토사의 유출, 생활환경의 보호, 수원 함양, 경관을 위해 조성된 산림이 보완림이 되겠습니다. 다용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림과 보완림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조성한 산림으로 용재를 생산하면서 목축, 약초, 휴양 경영 등을 할 수 있는 게 다용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의 분류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침엽수와 화렵수. 우리나라 산림은 침엽수가 46%, 화렵수가 27%, 온우림이 27%. 그래서 침엽수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화렵수, 온우림이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 침엽수는 잎이 평형맥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나자식물 밑줄 쳐주시고, 줄기가 곱고 수관이 좁아 일정 면적의 많은 나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림이죠, 침엽수. 그 다음에 침엽수는 대부분 상록수나 은행이나 낙엽송, 나구송 등 낙엽이 지는 침엽수가 있겠죠. 이제 침엽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자식물인데 이제 겉씨가 노출되어 있다. 이거 겉씨가 밖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나자식물이래요. 나자식물. 그 다음에 화렵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입이 넓고 그물맥이래요. 입이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죠. 피자식물, 속씨식물. 씨가 안에 있다 이거죠. 피자식물이고, 원 줄기가 곧지 못하고 많은 가지가 나와 수관이 넓게 퍼져 일정 면적의 많은 나무를 심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뭐 침엽수와 화렵수에 대해서 그때 좀 더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국유림과 사유림. 우리나라 산림은 소유 구분에 따라 국가 소유의 국유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한 공유림, 그 다음에 사유림이 있죠. 국유림이 23%, 공유림이 7.6%, 사유림이 69%가 되겠습니다. 이 국유림은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강원도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는 벌채를 할 때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나무 면적, 너무 많은 면적을 해요. 벌채 면적을. 그러니까
이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싫어하죠. 이번에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조금 이 벌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예. 현재 벌채가 뭐 10헥타까지 벌채할 수 있으나 환경부 어쩌고해서 뭐 5헥타까지 이렇게 뭐 조정한다. 뭐 이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공유림이 있고 사유림. 우리나라는 사유림이 굉장히 많죠. 사유림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산에 임도를 내나 아니면 숲가꾸기를 한다거나 아니 여러가지 산림 정책을 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사유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재산주가 많아요. 그리고 또 면적이 0.1헥타 미만인 산주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상으로 그리고 산림 정책을 피기도 까다롭죠. 네. 부재산주도 많고 소규모 산주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산림 정책을 피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생성 원인에 따라서 천연적으로 조성된 천연임, 사람이 인공림, 취급 방법에 따라 교림, 그 다음에 외림, 중림이 있었죠. 교림은 상층 인목을 형성하는 침엽수를 하고, 외림은 하층을 형성하는 화렵수를 보통 심고, 한 가지 수종으로 구성된 순림, 두 가지 이상으로 된 혼효림, 동령림, 같은 연령, 일령림, 다른 연령.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제림, 여러가지 간접적 이익, 토사유출이나 수온함양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림, 두 가지를 위한 다용, 소유 목주에 따라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침엽수림과 화렵수림, 쌍록수림과 낙엽수림 등이 있겠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좀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이고요. 여기에다가 푸른 잎사귀 TV 이를 치면 제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여기다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